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격증 따시고 중개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주택만을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우리 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하지만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업무용 부동산 같은 건물들은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나 권장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별로 자체계약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으로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때 계약 조건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또는 입주 시까지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상의 이 내용이 처음부터 계약 조건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 종종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재소전 화해조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어느 순간 임대인이 갑자기 이 조건을 꺼낼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중개업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면서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누가, 언제, 왜 요구하는지, 이걸 요구하는 목적이 뭐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재소전 화해조서에 어떤 이점이 있어서 임대인들이 계약 시에 이 조건을 다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게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이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러면 뭘 화해할까요? 이 화해라는 뜻이 뭘까요? 친구야, 미안해. 싸우지 말자. 이게 화해죠. 친하게 지내자, 이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화해의 뜻이고 법에서는 이 화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해요. 법에서 말하는 화해는 미안해,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 보통은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해했다라고 하면 잘못을 빌고 용서해 줬어, 이 뜻이지만 법에서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끝마쳤다, 이 뜻이에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서 조율을 마치고 조율된 그 내용을 확정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현재 발생한 다툼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해서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의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누가 요구하느냐? 임대인이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임대인은 이걸 왜 요구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을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법정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대신 비용이 비싸요. 변호사도 2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쌍방대리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측 변호사 1명, 임차인 측 변호사 1명 이렇게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하지만 재소전 화해조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다른 변호사 1명을 섭외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법무사는 법정 대리를 못하죠. 서류만 꾸며서 법원에 접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일에 맞춰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좀 귀찮죠? 대신 변호사를 통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임대인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후에 뭔가 좀 안 좋아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어. 또는 건물 내에서 뭔가 불법적인 사업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 또는 다른 임차인들한테 뭔가 계속 민폐를 주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정이 안 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이것들 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 해지 사유들입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 나가. 머리가 아픕니다.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짐 끌어내면 불법인 거 다들 아시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니 명도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락해 주세요 하고 재판을 거쳐야죠. 그렇게 판결문을 받고 그걸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짐을 끌어냅니다. 이게 명도 소송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명도 소송은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가 매월 5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2, 3개월 밀렸어. 그렇다고 인정상 바로 못 내보내죠. 사업이 잘 안 된다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밀린 월세 해결된다고 임차인이 사정을 하는데 내보내려고 싸우는 것도 피곤한 일이니까 보통은 임차인을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3, 4개월 더 지나갑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이때쯤이면 보증금에서 반 정도 까이고 2,500만 원 정도 남았겠죠. 안 되겠어. 내보내야겠어. 그런데 임차인이 안 나가. 강제로 내보내려고 명도 소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하겠죠. 이의 신청을 해서 자꾸만 시간을 끌겠죠.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갑니다. 월세도 안 내고 있는 상태로. 이미 소송 시작될 때 보증금이 반이나 까인 상태였는데 거기서 또 6개월, 1년 지나가면 임대인은 손해가 불어나기 시작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은 임대인이 훗날 명도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머리가 덜 아프고 손해를 덜 보려고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재소전 화해조서가 현장에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재소전 화해조서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업무용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실 때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다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스무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